마지막으로 질문은 하나 더 드리자면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주택의 형태, 내가 아파트를 살 거냐, 빌라를 살 거냐, 그리고 내가 지금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여러 가지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대해서 느끼는 감도가 또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좀 투자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원님 어떻게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국소적으로 다 분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네. 무주택자라고 하시면 당연하게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상황에 노출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자금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 청약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되면 네. 특히 공공청약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원을 받게 되면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곳들 강남 3구나 용산구에서 분양을 받으시게 되면 로또 분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공청약 쪽에서 분양을 하시게 되면 네. 그게 가장 유효한데 문제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라면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는 현재 매물이 쌓여 있는 쪽에서 가격 협상력을 가지시고 시세 쪽에서 원래 급매물로 나온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슈다 볼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은 현재 시점부터도 계속 유효합니다. 올해 내내.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무주택자는. 그래요? 급매물을 사거나 청약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대안뿐입니다. 다만 이제 1주택자가 좀 애매해지죠. 그 경우는 갈아타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물가가 반영이 돼서 조금 오른다. 그러면 네. 갈아타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아타는 쪽에서의 그쪽, 사려는 쪽에서의 급매물인지 여부, 내가 매도하는 그 물건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 이 편차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벌어지면 소요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침체기에는 이게 좁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은 실수요 시장이라서 조금 덜 빠졌는데 내가 관심이 있는 상급지 쪽에서 더 빠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편차가 좁혀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취사 선택을 해서 갈아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주택자분들은 현 정부의 스탠스 중에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회 통과가 필요한데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임대사업자 부분들의 제도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혹은 세금과 관련해서 이 다주택자와 관련해서 주택 수로 증가하던 부분들이 가액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같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총선 이후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금 전략을 짜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김효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도움 주실까요? 네, 연구원님께서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주택 유형별로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은 사실 예전에는 공급을 하면은 그쪽으로 수요가 이동을 했는데 지금 같은 시대는 이제 수요가 공급을 만드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는 지역들은 분양이 여전히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그렇게 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들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형별로는 아파트 쪽은 거래들이 작년에도 늘어났지만 빌라나 오피스텔은 거래가 굉장히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수요라는 게 실수요가 있을 거고 투기 수요가 있을 텐데 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투기 수요는 거의 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실수요자들이 어느 쪽을 좀 보느냐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월세화가 많이 된다거나 아니면 네. 공실 리스크가 있는 부동산들은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부동산의 평균 보유 기간이 8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그 리스크를 이제 소유자가 떠안아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주택을 얘기하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보다도 더 힘든 이유들이 거기에서 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올해도 사실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중에서도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로 치자면 대표적으로 뭐 강남 3구를 제외하자면 노도강 이런 지역들이 거래가 좀 살아났을 때는 굉장히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 위주로 가격들이 조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메리트 있는 것들 위주로 매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빌라나 오피스텔은 공실이 많은 지역들을 조금 피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유 형태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다 말씀해 주실까요?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특별히 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청약
당연히 노크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뉴홈 물량들 사전 청약 굉장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뉴홈 사전 청약이나 우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저렴한 그런 청약 물량들은 경쟁률이 높더라도 계속 보통 한 2번, 3번 하고 포기하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시기 바라고 네. 기존 주택을 산다면 최대한 많이 조정이 된 고점 대비 한 20% 많게는 30% 이상 조정된 급매물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 대체재 시장이거든요. 아파트 시장도 본격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이 대체재인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전세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 양극화기 맞아요. 때문에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빌라 오피스텔은 2024년 올해도 전세가 크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은 대체재보다는 그냥 원래 상품 위주로 좀 그 원칙에 충실한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 말씀하셨듯이 타이밍 잘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들은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할 필요는 있겠다. 내가 보유한 자산이 있다면 각각 자산별로 좀 가치 평가를 좀 해보시고요. 무조건 가지고 가는 게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이게 조정장이 1년 만에 끝날지 몇 년에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보유하셔야겠죠. 아닌 부동산이라면 적정한 타이밍에 또 매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전략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보유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그건 이제 물건마다 다 다른데요.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토지마다 다 다르거든요. 접근 방법이 좀 다른데 네. 아파트는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내가 상승장으로 보느냐, 하락장으로 보느냐, 또는 입지나 교육 환경, 현재 가치 있잖아요. 뭐 네.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상가라든지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로 판단을 하는데 김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률이 좋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2024년은 수익형 부동산은 물론 상품마다 좀 차이는 있겠으나 조금 네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별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024년에는 자기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